자,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정보 미팅 인사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는 상호간에 반갑습니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상호간에 인사 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지점이 그래요.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자, 정보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월요일부로 이제 부총무가 발령이 됐고요. 총무님 한 분 더 오셨어요. 네, 두 분 있어요. 네, 총무님 한 분 더 오셨는데 아마 지금 저희 급작스럽게 배치가 되는 바람에 총무님이 원래 지금 다솜 총무님 앉아 있는 그 책상으로 해서 옆에 붙여야 되는데 아직 집기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8호팀에 다솜 총무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총무님이 좀 아담한 편이라 가지고 앉으니까 잘 안 보여. 예. 저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옆에서 트레이닝 중입니다.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많이들 배워야 될 거예요. 같아요. 예. 그렇죠. 사복 입고 있을 거예요. 그 유니폼도 신청을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 했고 노트북도 월요일 날 신청하고 하여튼 갖춰주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진행 좀 할 거고요. 총무님이 발령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확대된다라고 하고 지점에 지금 그러니까 8월달 기준으로 8월달에 가동하신 분들 점이라도 찍었다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가동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점에 몇 명 될까요? 50명? 네, 정확하게 72명이 가동을 하셨어요. 가동을 하셨고 그중 65명 이상이 이제 소속이 있다 나오시는 분들인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점의 외형과 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규모만 확대되면 안 돼요. 안에 계신 분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소위 말하는 좀 더 내실 있게 확장이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규모만 확대되다 보면은 사람만 늘어가지고 막 복잡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총무님도 배치하고 이제 우리 지점도 좀 외형을 좀 트고 확장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2020년 1월달이나 2020년 9월달이나 아침 정보 미팅 시작 때 사람 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늘지 않아요. 자, 그 정보 미팅 자료를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놓긴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점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보가 필요하시다 혹은 뭐 고객 방문 때문에 정보 미팅을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변에 정보 미팅 참석을 좀 하시도록 좀 안내를 좀 드리겠고요. 9시 반에서 10시로 미뤘더니만 다들 출근이 30분 정도 미뤄지는 것 같아요. 맞죠? 10시 반 되면 또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이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은 활동을 하시는데 중요한 정보 미팅 참석은 저조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미팅 시간 때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잘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잘 나오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좀 생겨가지고 정보 미팅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미팅은요 의식이에요. 의식, 신성한 의식이에요. 정보 미팅 내용이 물론 중요한 내용을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 몫이긴 하지만 DBRT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거 일단은 나와서 뭐가 됐든 간에 요 기준점을 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침 9시 반에는 정보 미팅 참석하겠다. 내용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찍고 나오겠다. 라고 하는 어떤 출근의 기준점을 세워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정보 미팅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실적 현황 같이 공유할게요. 어제 화요일이었고요.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현은석 인슈 팀장님이 운전자로 지금 하셨고요. 이미정 TCR님이 운전자 보험, 박수경 TCR님이 운전자. 자, 우리 이진숙 멘토님이 스마트 가정보장보험 체결하셨고, 최현주 TCR님이 운전자랑 실비, 이수아 TCR님이 운전자 2건, 강하나 TCR님이 아이러브 건강보험과 실비, 홍선혜 TCR님이 아이러브 건강보험과 운전자. 자, 그리고 김민정 TCR님이 실손의료비 이렇게 체결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제 실적 거사하신 분들 축하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점 실적 다음 같습니다. 보장성 105.4% 가고 있고요. 재물이 33.1%, 자동차가 152.3%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 시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시상이 오늘로써 종료가 됩니다. 이제 50% 시상이 오늘까지 전개가 되어 있고요. 내일부터는 시상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목, 금, 다음 주 월, 화 4일 후면은 이제 9월달도 끝입니다. 이제 바로 추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상이 굉장히 늘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늘까지란 전개가 되니까 그거 안에 관련된 내용들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활동 스마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주방 세제 드리고 있는데 스마트 활동 요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챙기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못하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챙기시게 되면은 4주차 활동 이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베이직 활동 같은 경우도요, 요거 9월 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개되고 진행되어 있는데, 이제 본부에서 이 체결에 관련된 어떤 지표가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체크는 못 해드리고 있는데,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B 러닝 컨텐츠, 우리 DB 스마트 앱, 이거 다 까셨더라고요. 우리 지점이 거의 90% 이상 다 까셨더라고요. 고생하셨고, 그 영업 교육 파트에서 DB 러닝 앱을 활용해가지고 문자가 자꾸 갈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지점장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본점에서 바로 우리 TCR님들한테 안내를 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 너무 많이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 과정이나 혹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도구들을 이용하는 게 DB 러닝 앱입니다. 문자 오시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다 그런다면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다들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활동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안내 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 오늘 분량 보고요. 그리고 전달해 드릴 내용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자동차 보험 약관은 긴급 출동 서비스 안내다라고 하는 요 장표부터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자동차 보험 관련된 내용을 했다, 그죠? 자동차 보험에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설명할 때 열십자를 그리라, 십자가를 그리라고 했죠. 열십자를 그려놓고 위에는 배상의 영역이고 밑에는 보상, 왼쪽에는 사람이 다친 거, 오른쪽에는 물건이 망가진 것 이렇게 사사분명 그려놓고 사람이 다쳐서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대인 원투라고 했고요. 물건이 망가졌는데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대물사고라고 했죠.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통 자동차가 되겠죠. 차를 망가뜨렸다 혹은 내가 내 실수로 담벼락을 쳐버렸더라. 내가 내 실수로 가게에 있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입간판 이런 걸 쳐가지고 망가뜨렸더라. 다 대물사고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 중에 사람이 다쳤다, 즉 내가 다쳤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자기 신체 사고 혹은 자동차 상해로 담보를 가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내 물건이 망가졌는데 내 자동차가 물건이 망가져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자기 차량 손해, 자차라고 얘기를 했죠. 자차는 자기 부담금이 얼마예요? 네. 자차는 자기 부담금이 자, 보통 20에서 50만 원 그 사이에 있을 거고 자차 처리 금액 곱하기 몇 프로? 20%죠, 20%. 자, 예를 들어서
내 차 사고 났는데 자차 처리를 하려 보니까 손해가 100만 원 남겨. 이러면 자기 부담금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왜? 100만 원 곱하기 20%는 20만 원이니까요. 맞죠? 자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자차 처리하려고 봤더니만 손해가 50만 원이요. 이럴 때 자기 부담금 얼마예요? 20만 자, 손해가 50만 원 나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만 자기 부담금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얼마? 20. 그쵸. 50만 원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인데 최소 자기 부담금은 얼마?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 된다는 겁니다. 자, 자차 처리할 때는 자기 부담금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게 보통 약관이에요. 대인, 대물, 자기 신체 사고, 혹은 자동차 상해, 혹은 자차. 여기에서 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게 뭐죠? 어제? 그쵸. 추가적으로 내가 보상받는 건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다라고 해서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낸 사람을 봤더니만 무보험차요. 무보험차라는 게 보험이 가입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대인 원만, 즉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보험 갖고 완벽하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내가 가입한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더라 라고 하는 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을 하려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자, 무보험차를 가입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담보가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선택이 될 거예요. 그게 뭐다?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 그렇죠?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요 담보는 그대로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종합보장형으로 싹 다 가입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보험을 가입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보험을 어떻게 얘기하고 포장에 따라 가지고 고객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를 거예요. 그냥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했는데 1년에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 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으니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도 될 거고요. 그리고 고객님 혹시 다른 자동차 운전하다가 다친 사고 낸 것도 고객님 차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그럴 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종합보장형을 가입하게 되면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라는 것도 같이 가입이 돼요. 아시죠? 이거 어제 한 거예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무보험차 상해 가입하면. 무보험차 상해 2억인가 2억이나 5억 중 선택하거든요. 요거 가입하면은, 아니 우리 TCL님들 끝나고 본인들 자동차 증권 한번 보세요. 무보험차 상에 가입을 하면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라는 게 가입이 되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뭐냐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낼 때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 약관의 김용피보험자랑 김용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이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리고 뭐 연령 특약, 한정 특약 하면 지정 1인까지는 가능한데, 어쨌든 김용피보험자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내 차를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제가 친구 차를 몰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럴 때 친구 차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운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만, 제가 친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보험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원투 대물까지. 자차는 안 돼요. 자차는 안 돼요. 친구차 망가진 거는 지가 알아서 물어줘야 돼요. 대신 제가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셔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럴 경우에 내 차 가지고 보상 처리가 가능한 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입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단!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단! 그쵸? 이 다른 자동차가 부모님 차다. 안 돼요. 자식 차다. 안 돼요. 배우자 차다. 안 돼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배우자 차 보험 가입 안 해놓고 저 보험 가입하고 배우자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면 내 걸로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 차, 배우자 차, 자녀 차.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보험을 이 부모 차량, 배우자 차량, 자녀 차량을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족 한정을 걸어놓던가, 지정 1인 한정을 걸어놓던가, 운전자 보험을 확대시켜 놔야 돼. 혹은 누구나라고 해놓던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다른 자동차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운전했을 때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자동차라고 했을 때 동종과 동급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괜찮아요. 내가 아반떼 모르는데 소나타를 운전했다. 이건 준준형이고 준형인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반떼를 몰고 있는데 덤프트럭 운전하다가 사고를 했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다른. 내가 뭐 이렇게 경삼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승용차를 몰고 있는데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다른 자동차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경차랑 대형차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그럼 저기 부모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한 안 돼요, 안 돼요. 예. 배우자의 부모 다 포함되거든요. 렌트카도요? 렌트카 안 됩니다. 렌트카는 안 돼요. 예, 렌트카는 안 돼요, 안 돼요. 7일 이상인가 뭔가 장기 렌트카 뭐 제외하고 된다는데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를 그냥 보험료 100만 원 받고 만원, 50만 원 받고 만원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물론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이런 담보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시면은 마케팅 측면에서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 알려주실 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 막 그냥 알려주셨다가 막 부모 차량 타고 가다가 특히 추석 때 설날 때 집에 내려가가지고 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있어요. 부모님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긴급 출동 서비스 안에 좀 볼게요. 자, 긴급 출동 서비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석과 설날 때 연락이 또 옵니다. 자동차 고장나서 긴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우리가 1588 0100 전화하면은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서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대표 브랜드 프로미카의 신속한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서 긴급 상황 시 안전운행 하세요라고 해서 약간 95페이지 가면요 관련된 내용들이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름만 다 골라 놓은 거고요. 뭐 총 몇 가지죠? 10가지 있죠? 10가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시면 긴급 견인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해요. 하루 2번 쓰면 안 돼요. 긴급 견인, 비상급유, 무상이회 이것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잠금 해제,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펑크 수리, 브레이크 파워 오일 교환, 휴지 교환, 긴급 군환, 부동액 충족, 부동액 보충 이렇게 총 10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랑 잠금 해제랑 타이어 펑크. 제가 입사 딱 할 때, 입사하고 OJT 받을 때 부모님 차량을 운전해서 DB손해보험 우리 그때 포항사업단 앞에 주차를 해두는데 문이 잠겨버린겨. 열쇠가 없이. 그래서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렀는데 부모님 차량이 흥국화재에 가입이 되는 거야. DB손해보험 직원이 흥국화재에 전화해가지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으니까 볼만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대더라고. 그래서 신입사원이라고 내년에 바꿀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년에 바꿀 거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유의사항 보시면 좋을 거예요. 긴급 출동 서비스는 보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6회예요. 1년짜리면 6회고요. 만약에 1년보다 작으면 3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6회 넘어서면은 추가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긴급 출동, 비상급유 등 약관에 따른 사용 한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시 고객님이 부담금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긴급 견인도 10km, 20km, 30km, 60km 선택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긴급 견인했는데 그 키로수가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키로마다 추가 요금은 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상급유는요 몇 리터를 넣어줄까요? 20리터? 그래요. 비상급유는요 피보험 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번 한 해당 3리터 60리터 넣어주면 1리터에 1,000원인데 60리터면 6만원치예요. 6만원치. 그 긴급하게 3리터 정도면요 그 차가 선 상태에서 근처의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차가 멈춰서면은 주유를 할 게 아니라 긴급 견인 60km짜리 해가지고 근처에 뭐 주유소를 데려다 주니 뭐 그런 우스갯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펑크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구멍 난 것만 해주지 타이어 찢어지거나 이런 건 안 해줘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10가지 서비스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 되니까 혹시 추석 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1588 0100 전화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와이프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배터리 방전이 2번 됐어요. 2번 차를 안 움직이니까 2번 다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대. 배터리 교체까지 해주더라고요. 대신 자기 부담 내고. 그런 것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차량 관리를 원하신다면 오토케어 서비스다라고 해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건데, 오토케어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차량 점검과 살균 탈취, 수리 차량 운반부터 자동차 등록 대행에다가 검사 대행까지 해줍니다.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오토케어 서비스를 추가로 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주시고, 자, 오른쪽 보시면은 운전 가능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라고 해서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데,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추석과 설날, 즉 명절 있을 때는요, 자동차의 운전자 범위에 대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네가 되니 내가 안 되니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어떤 경우도 안 되죠. 누구나 빼고. 네, 가족이다. 야, 우리 형 같은 가족이니까 가족 운전 될 거야. 아니에요. 형제자매는 가족 운전자 한정 범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자동차를 가족 한정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과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우리 부모, 자녀까지는 다 되는데 형제자매 안 돼요. 희한하죠? 그래, 안 됩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 가능자 특약, 나이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 때문에 이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 나이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몇 살 들어가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오늘 이렇게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페이지가 이제 시적절하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추석이나 설날 때 좀 중요한 페이지니까 잘 활용하길 당부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가 나눠드린 장표가 하나 더 있죠. 그거 같이 살펴보고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간편보험 격리치료력 리스트입니다. 간편보험 예외질환 리스트라고 해서 목차, 3종 간편보험, 두 번째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세 번째 EQ 초간편 건강보험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계속 얘기하는 유병자 보험 관련된 인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병자 보험 관련된 인수 기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3위호를 좀 볼게요. 3위호를 또 본다면 유병자 보험은요, 기본적으로 유병자 보험은 시비를 걸면 안 돼. 왜 인수가 안 돼요?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표준체로 가입을 할 때 인수 심사를 받아가지고 인수 심사의 조건을 갖고 이제 할증이든 부담보든 혹은 인수 거절이든 이런 조건을 내주는데, 유병자 보험은요, 보험 자체가 유병자를 위해 나왔다라고 하면서 질문서만 통과되면 다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질문서에 하나라도 걸리면요, 이거는 이 사람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병자 보험은요, 무슨 질환이 됐든 간에 질문서에 걸리면 안 받는 걸 조건으로 나온 그런 보험입니다. 원래 유병자는 보험을 안 받았어요.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3위 후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만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초창기 때 유병자 보험이 나왔을 때는요, 3위 후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거의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갖고 이제 왜 안 되냐 시비를 가리면 안 됩니다. 상품 자체가 그런 모양으로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계속 운용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아리까리한 것들, 너무하다 싶은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위 후 2년 중에 입원 또는 수술이 있는데 시술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다리에 사마귀가 나가지고 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겨. 이거랑 암내신 가입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엔 다 거절을 내렸어요. 왜냐면 2년 이하 시술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다리에 있는 사마귀 제거한 거랑 암내신 가입하는 거랑 무슨 차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관계라 가지고 이걸 안 받아주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3.25에만 안 걸리면 다 받아주는 대신 3.25에 걸리면은 아무것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 그게 이제 운영이 한 3, 4년 정도 오면서 녹아오면서 예외적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원과 수술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병자는요 기본적으로 3개월 안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3개월 안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3, 2, 5잖아요. 5, 3개월인데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3은 뭐예요? 3개월 이내에 이번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추가 검사가 그쵸.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수술 필요 소견 또 재검사 약 추가 검사 검사, 추가검사. 질병 확정 진단 있어요? 없죠? 상해 확정,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없죠? 그러면 어제 내가 병원 갔는데 질병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혹은 내가 어제 병원 갔는데 고혈압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3일 후에는 안 걸린다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병원 갔다 온 적 있어요. 오늘 저 이틀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 뭐 하셨어요? 아 가니까 당뇨래. 그래서 이틀 전부터 당뇨 먹기 시작했어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입원하라는 소리 없죠? 수술하라는 소리 없죠? 재검사 받아보라는 소리 없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입한 게 이 보험입니다. 특히 3개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좀 VS 좀 보셔야 될 게 유병자 실비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유병자 실비에 3개월 이내에 뭐죠? 입원, 수술, 재검사, 추가검사 있는데 얘는요 하나 더 붙어요. 뭐죠? 이게 붙어요. 치료 유병자 실비는 치료가 붙어요. 치료가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내가 물리치료 받고 왔더라. 이틀 전에 병원 가가지고 나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인데 이틀 전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왔다. 이 전부 다 치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고지를 하셔야 되고 고지에 따라가지고 거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치료는요 단 약 먹는 거죠. 약 타는 거, 약 타 먹는 거. 약 타 먹는 거는 치료를 안 봅니다. 그래서 3일 전에, 5일 전에, 한 달 전에 병원 가서 고혈압 약만 받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치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유병자 실비랑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는 뭐예요? 2년 내 입원 수술이죠. 수술은 시술 포함이에요. 자, 그리고 5년 내 암인데 항상 우리가 가장 많이 골머리 앓고 가장 많은 케이스들이 터지는 게 이거죠. 2년 이내에 뭐가 있더라. 2년 이내에 입원이냐 수술이 있는데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 중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그냥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외적으로 인수해주는 그런 리스트인데 첫 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죠. 참종 간편건강보험 325 자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 격리치료 예외 대상이다 라고 해서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첫 번째는 치료 종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됩니다. 경과. 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3개월 경과해야 돼요. 325 중에 3회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재발 합병증 후유장애가 없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최대 3개까지만 인수한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상해 입원 경증 상해로 15일 이내 입원했더라. 상해로 내가 입원한 게 있는데 한 일주일밖에 입원 안 했어요. 고지하면 통과된다 안 된다?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상해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통사고로 일주일 입원했다. 상관없습니다. 고지하시면 돼요. 된다는 거고 단 수술했더라. 시술했더라. M코드, 척추 관련된 코드는 제외입니다. 얘네들은 케바케로 봐야 된다고 하고 척추로 내가 15일에 입원했다라고 한다면 수술비랑 일당은 제외하고 될 겁니다. 요런 딜은 이제 가능해졌어요. 내가 척추 협착증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내가 병원에 입원했더라 혹은 추간판 탈출증 입원해서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술비랑 일당은 제외입니다. 왜냐면 추간판 때문에 입원했다. 이 사람은 곧 있으면 수술할 사람이거든요. 곧 있으면 수술할 게 명백한 사람인데 수술비를 가입시켜준다. 이거는 안 맞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상도 15일이나 하고요. 경미 질병 입원이라고 해서 경증한 질병, 가벼운 질병으로 10일 내에 입원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호흡기, 감염, 그러니까 감기로 했더라. 급성 기관지염, 폐렴, 뭐 자연 기흉이다, 후두염이다, 비염이다, 부비동염이다 이런 걸로 10일 이내에 입원했다. 이 다 통과됩니다. 소화기는 장염으로 입원했어요. 식중독 입원했어요. 급성 위염도 통과가 되네요. 위염으로 입원했어요. 돼요. 위궤양도 돼요. 위궤양도. 이런 보험이 있습니까? 위궤양도는. 위궤양으로 10일 이내에 입원했는데 암진단비를 가입해줘. 그거 없이 할증이나 부담 없이. 할증은 뭐 돼 있죠. 자, 비뇨기계, 뭐 방광염이다, 뭐 유도염이다 이런 것들 다 되고요. 기타 급성 A형 간염으로 10일 이내에 입원했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결막염이다, 콜레라다,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이런 뭐 입원할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거고요.
자, 밑에 수술이에요, 수술. 밑에 건 수술인데 아래 10개, 그 아래 수술 항목 중 11인에 입원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외로 인수하는데 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은 대장용종, 대장용종, 위용종, 지방종, 피부 양성 종양, 사막 이런 거죠. 결절종 완전 제거했다.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제거하고 입통은 2일 이내에, 그러니까 한 입원 이틀 정도 해가지고 대장용종 다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받아주죠. 네. 네, 통과가 돼요. 예전에는요, 잘 살펴봐요. 예전에 고지하면요, 그 수술비랑 암 진단비만 빼고 받아주겠다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장용종 고지하면 다 받아줍니다. 위용종도 다 받아주고요. 밑에 뭐 자궁 근종이니 갑상선 낭종이니 결절이니 이런 것도 완전 제거해서 다 받아줍니다. 소화기계, 눈, 백내장은요 양측 시력 정상이라면서 1측 수술 시 수술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백내장 수술은요 한쪽만 했다라고 한다면요 수술비는 제외하고 받아요. 왜냐면 왼쪽도 할 거거든 곧. 그러니까 양쪽 다 했습니다라고 증명이 되고 고지를 했다 그런다면요 그거는 그냥 통과가 돼요. 수술비도 다 통과되는데 한쪽만 했다 백내장 그거는 이제 수술비는 제외하고 받겠다 그런 겁니다. 뭐 쌍꺼풀, 안검 내반증, 다래끼, 사시 수술은 다 통과되고요. 코도 비염, 부비염 수술했더라, 귀 뭐 중이염 수술했더라, 비뇨기계 마찬가지고 근골격계, 뭐 코뼈가 부러졌어요, 광대뼈가 부러졌어요 이런 수술 상관없고요. 피부도 하지 증명 수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향성 발톱, 당연히 되겠죠. 자, 기타 임플란트 수술 돼요. 임플란트 수술이기 때문에 고지는 해야 되는데 유병자 다 받아줍니다. 자, 뭐 피임 수술이다. 뭐 미용 성형 수술도 해줍니다. 성형 수술도 고지는 하셔야 돼요. 임신 관련 재원절개더라 뭐 이런 것들도 고지하시면 다 통과가 됩니다. 요게 이제 3.25 관련된 내용이고요. 뒷단에 보시면요 다 비슷할 겁니다. 요거는 유병자용 실비, 유병자 실비도 많이 유해졌어요. 유병자 실비 가입할 때도 이런 것들 고지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맨 뒷장 가보시게 되면은 EQ랑 EQ 나오죠. EQ 31, 32 플랜도 마찬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다 겹칩니다. 비슷한 것들이고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고객 면담하는데 어떻게 이 장표를 가져갑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고객한테 수술이나 입원력 들어보시고 그냥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는 너무 경미한 거 아닌가 이거 안 받아주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게 있으면 일단 고지해서 올려요. 고지해보고 웬만하면요 다 통과시켜주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던가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이 있다고 무조건 거절 아니에요. 꼭 그거 확인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더라이터가 보험을 안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보험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고요. 받긴 받되 얘네들도 그냥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건 확인 내는 게 이거 보험 안 받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받고 싶은데 좀 더 괜찮은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언더도 답답하면 전화 오거든요.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점장 이거 오프 더 레코드는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줘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실사 사진 올리잖아요. 그러면 언더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지점장 알만한 사람들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사진이 진짜 실제로 해요.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적재물 막 있어. 이 사진은 그냥 올릴게요. 전화 와요. 뭐라고 하냐면 왜 알만한 사람 왜 그러냐고 지점장이 사진을 잘라서 요것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수천해도 돼. 네. 이거 올려줍니다. 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스 올릴 때는요 항상 근거를 좀 많이 올릴 편입니다. 그게 뭐 영업적인 게 됐던 아니면은 고객의 상황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근거를 타고 올라가면 이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총무님께서 그 앞뒤가 아닌 내장자료로 뽑아가지고 옆에 나눴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아침 정보 미팅 오신 분들 나눠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오른쪽 위에 뭐라 적혀 있어요? 대회비 비밀이에요. 비밀 갖고 딴 데 막 알리시고 그러지 마요. 이거 찍어서 막 올리지 말고요. 네, 우리만 보자고요. 왜 비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비밀이에요. 남은 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갑니다. 자, 9월 변경사항 요거 자 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넘기고요. 자 오늘 이거 50% 시상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시상이 없어요. 월요일에서 50% 시상 마지막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저기 도입 시작을 합니다. 10월달 초에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움직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LED 마스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LED 마스크를 그 합격하신 분 하나 그리고 합격하시도록 이렇게 위촉해 주신 유치자분도 하나씩 드려요. 위촉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합격만 하시면 안 돼요. 합격하고 코드만 내시면 LED 마스크 이거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이번에 좀 추석이라 가지고 좀 많이 좀 쓰자. 그래. 뭐 어차피 지점은 따라가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수업단에서 많이 쓰자라고 하는 거니까 좀 봐주시고요. 나이 들어 보여 걱정이라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1위. 사춘기 우리 아이의 피부 걱정도 내가 쓰려고 사는데 아들이 더 많이 써요. 그렇대요. 예. 드릴 테니까요. 좀 많은 분들 찾아서 자 도입 스타트 했으니까 효과 있는 한 달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